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4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선생님이 9번까지는 문제를 풀으려고 했는데요. 개념과 함께 문제를 같이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지 3번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표는 2주기 바닥상태 원자 W부터 Z에 뭐가 나왔냐면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그리고 홀 전자 수가 나왔네요. 이들의 차이에 대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한번 써볼게요. 우리 헷갈리지 말게 원자과 전자수 에 따라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자, 2주기인 경우만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2주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 3, 4, 5, 5, 5,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홀 전자수 한번 적어볼게요. 홀 전자수는 외웠죠? 1, 0, 1, 2, 3, 2, 1, 0.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두 개를 뭐하라? 빼라 라고 했죠. 뺀 값은 2 빼기 2 하면은 1, 얘는 0, 2, 그리고 2, 2, 2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되네요. 자, 이랬을 때 W는 요 두 값을 뺀 게 1이래. 1인 거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그죠? 얘가 W다. 자, 2인 거는 지금 4개나 있어. 일단은 넘어가. 자, Y가 3이래요. 3인 거 당연히 여기 하나밖에 없네. 얘가 Y야. 4인 것도 요거밖에 없다. 요게 Z네요. 자, 그럼 요 4개 중에 X를 골라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X의 홀 전자수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럼 2면서 0인 거 바로 얘밖에 없죠. 얘가 바로 X구나 라는 사실. 자, 2주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놓고 한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원자 반지름 X랑 Y랑 비교하라네요. 자, 지금 보니까는 X랑 Y는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뭐가 커지죠? 그치. 유유획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껍질 수와 유유획전하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껍질 수가 뭐하는 상황이야?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가 same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유효액 전하의 영향만 받는다. 원자 반지름의 유효액 전하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감소해요 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쁘게 그릴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감소합니다 라는 거. 자, 아무튼 간에 X랑 Y랑 비교합니다. 당연히 X가 크겠죠. 니은 유효액전하 물어봤죠.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Z 원소가 일단 X, W, Y, Z 중에서는 크겠네요. 맞죠? 자, 디귿 별표 치세요. 자, 제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몇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경향성을 그리는 걸 배웠죠.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까지, 그래서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우리 아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릴 수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2주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리튬, 2주기에 그냥 원자과 전자수를 적을게요. 다 쓰기 힘들겠다. 1쪽,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7족, 18족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여기부터 위, 아래, 위, 아래로 증가하죠. 감도가 경향성이. 그리고 그 다음에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트륨 갈 때는 훅 하고 떨어지죠. 역시 마찬가지 헬륨에서 어디 올 때 리튬 올 때도 훅 하고 감소하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야.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고 했어? 바로 그 전의 경향성. 이 전에 감소했으면은 여기서도 뭐해?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여기서 증가했으면은 여기서는 증가하는 그래 경향성. 이 경향성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보이고, 요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다. 딱 봐도 지금 보면은 얘가 x고요, 얘가 w고요, 얘가 x고요, 그리고 얘가 y인가요? 얘가 y고 얘가 z입니다. 자, 이랬을 때 1차분의 2차가 가장 큰 건 누구겠어? w죠. 요거의 폭이 가장 큰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전자를 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W라고 하는 친구는 리튬이죠, 리튬.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렇게 하나 버렸어.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2원이야. 그럼 그랬을 때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전자를 하나 떼서 리튬 2 플러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E2고요. 자, 일단 당연히 E1이랑 E2 비교했을 때 E2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이유는 바로 1차 떼고 2차를 뗄 때,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껍질 수가 뭐하기 때문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3번이니까 안쪽 껍질에 2개, 그리고 바깥 껍질에 하나 있을 때 요거를 떼어내는 게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였다면, 두 번째로, 자, 안쪽 껍질에 이미 지금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뗀 다음에 그 안쪽 껍질 요거를 떼어내는 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얘랑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뗄 때랑 바로 안쪽 껍질, 첫 번째 kop질에서 전자를 뗄 때랑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어렵다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당연히 E1, E2, E3 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구간에서 바로 껍질 수가 감소한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 이러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원자가 전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수. 껍질 수 감소하기 바로 직전에 전자의 수가 바로 원자가 전자수인 거고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원자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원자가 전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가 전자수? 말도 안 되지, 그지? 요거 하나 지울게요. 아이고, 원래 다 지웠네.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를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E1에서 E2 갈 때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 1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E1과 E2, 자, 이거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통해서 이 원자가 전자수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급격하게 커요? 그 얘기는 얘랑 급격하게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요 값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거 원자가 전자수가 1개인 녀석이야 라고 하는 거, 바로 1족 원소야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1차 이온화 에너지랑 2차 이온화 에너지 비가 가장 크대? 혹시라도 얘가 이 1쪽인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1쪽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리지 않아도, 그죠? 얘가 제일 크고 당연히 1쪽이 내가 가장 크겠네. 왜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바로 1쪽, 원자가 전자수가 1인 친구일 테니까 라고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맞는 설명이 되고요. 우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충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뒤에서 계속해서 개념이 나오면 해당 개념을 계속해서 보충해서 알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기억, 니은, 디귿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필기를 해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여기 살짝 침범해가지고 좀 지울게요. 자, 표는 바닥상태 원자 W부터 Z의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의 합에 대한 자료래요. 자, 그럼 원자가 전자수 써보자. 원자가 전자수 제일 쉽지, 그지? 1, 2, 3, 3, 4, 5, 6, 7, 0, 그지? 자, 그런데 홀 전자수는 홀 전자수
는 1, 0, 1, 2, 3, 2, 1,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는 두 개 더 하라고 하네. 그러면은 2, 4, 6, 8, 8, 8,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는 붕소, 탄소, 질소, 나트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2주기 있고요, 3주기 있다. 그래서 바로 붕소가 여기 있죠. 13족에 여기에 붕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적어야지. 붕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탄소는 우리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질소는 바로 옆에 이렇게 있고요. 나트륨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W랑 W, X, Y, Z를 조금 구해놔야 돼. 자, W 같은 경우는 2라는 값이 나온대요. 2라는 값 나온 거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트륨이 포함되고 있네요. 얘가 바로 W구나 라는 사실. 자, X가 4래요. 자, 4야 4. 4인 거 붕소밖에 없죠. 아, 얘가 X구나. 자, Y는 6이라고 하네요. 6, 요거밖에 없죠? 얘가 6이구나. 아이고, 6이 아니라 얘가 Y구나. 그리고 8인 것도 Z. 자, 얘가 바로 Z구나. 뭐야? 너무 빨리 찾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 보시면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유효 획전화 X랑 Y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기네요. 그러면은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 획전화 커집니다. 맞는 설명이 아니죠. 맞는 설명이 아니라 커지니까 Y가 크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니은 전자배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 자, 지금 W랑 Z랑 W 얘기하고 있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 Z는 이온이 되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룰 거고요. 자, W도 역시 마찬가지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Z 3-가 될 거고요. W 플러스가 될 거야. 전부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이온 반지름 누구를 보자고 했죠? 자, W는 11번이고요. 얘는 7번입니다. 전자 껍질수가 똑같아.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껍질수. 그리고 유효액전화가 있었죠. 근데 껍질수가 현재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뭐만 고려하면 된다? 바로 유효액전화만 고려하면 된다. 둘 중에 유효액전화 양성자수 많은 게 크겠죠? 따라서 어때요? 지금 보니까는 얘가 더 크니까 유효액전화 크니까 양성자수 원자 반지 이온 반지름은 더 작을 거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Z가 W보다 클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자, W부터 Z 중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는 W가 제일 크니? 라고 물어봤어. 자, 어때? 자, 1차 이온 에너지 생각을 해봐. 뭐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 주기에서 원래 어때? 쭉 대체로 증가하는 구간이었죠? 어디서 감소해? 바로 여기 2족에서 13족 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갈 때 감소를 하지만 일단 대체로 같은 주기에서는 쭉 증가합니다. 쭉 증가하다가 어때? 3주기 갈 때는 껍질수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급격히 증가하죠. 급격히 증가하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잖아. 기억나죠? 따라서 W가 가장 클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지? 디귿은 당연히 틀렸다. 뭐 당연히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W가 가장 작을 거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 1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6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자, 요런 거 좀 잘 봐야 돼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 2주기래. 심지어 또 2주기 원자 XZ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원자 번호는 XYZ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봐봐라. 지금 보면은 원자 번호 순이니까 이제 쉬워졌어.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랑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게 제1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2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1차보다 2차가 당연히 커야 돼. 왜냐면 전자 하나 뗀 다음에 그 다음 전자를 떼는 게 훨씬 더 어렵죠. 하나 떼고 그 다음 전자 떼려면 유효액 전화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했어. 2차는. 자, 아무튼 간에 얘가 1차고 얘가 2차라는 거 알았어. 그지? 자, 그런 다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위아래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게 과연 뭘까? 자,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위 이렇게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경향성을 보셔야 돼요. 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잖아. 그럼 여기는 증가하고 증가해. 자, 이 증가하고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전의 경향성.
이 전의 경향성, 이거 전의 경향성인 얘가 증가하고 증가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와서 증가할 수 있었던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위 아래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띠는 부분이 어디 있었을까? 잘 모르겠으면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을 때 여기서 1차 이온 에너지 그립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봐봐. 지금 위, 아래의 형태를 보이는 거 바로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아, 이거구나.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 16, 17, 18쪽이라고 했을 때 아, 요 부분이 해당되는구나. 이때 위아래 이렇게 산 모양 있는 부분이 바로 X, 아이고 지우개가 나왔네. 자, X, Y, Z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부분도 있잖아, 그치? 이 부분이려면 얘 같은 경우 급격하게 그 전에 감소하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그려질 때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증가했잖아, 그지? 그래서 아, 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자, 요 부분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자, 증가 자, 요 X, Y, Z니까 자, 요거 해서 봤을 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요 경향성 따르는 거죠.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 띠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요게 1차, 요게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대로 따르고 있죠. 아, 그래서 14, 15, 16쪽에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 2주기에서. 자, 그럼 X는 누구다? 탄소다. 그죠? 얘가 탄소고요.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죠. 그래서 X는 탄소 맞는 설명. 자, 원자 반지름 너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Y랑 Z랑 비교해봐. 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Y가 더 큽니다. 맞는 설명.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 이제 굳이 물론 1, 0, 1, 2, 3, 2, 1, 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보자마자 이제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는 2개 있고요. 질소는 유명하잖아. 3개로, 그지? 산소도 2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는 X랑 Y 중에 Y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 니은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이제. 그래서 제발 반드시 잘 모르겠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려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그려보고 해서 이러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또 체화시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그림은 2주기, 3주기 원자 A, D의 제1차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선으로 연결한 원자는 같은 주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요거 같은 주기고 요거 같은 주기구나 라는 사실. 자, 근데 이온화 에너지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봐봐. 13, 15, 16이야. 여기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겠다. 15, 16이니까 그 다음 경향성은 다시 증가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주기보다 자, 우리 같은 이렇게 주기율표 그렸을 때 자, 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대체로 증가했잖아, 그지? 자, 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 대체로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2주기인 애들이 3주기인 애들보다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요게 바로 3주기고 요게 바로 2주기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2주기, 3주기라는 거 알았어.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그죠? 2주기에 13족이 누구야? A이고 그리고 15족이 B고 13, 15 그리고 3주기에 16쪽이 C고 그리고 18쪽이 D구나 라는 사실. 자, 얘는 설명을 옳은 거 고르래. A는 2주기니 라고 했어. 자, A 2주기입니까? A는 2주기 맞네요. 니은
원자 반지름은 A랑 B랑 비교하래요. 자, 두 개 비교해봐. 누가 더 크니? 자, 1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A가 더 커요. 그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 C랑 D 비교하고 있는데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그죠? 따라서 D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는구나 고를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질소와 2, 3주기 원자 V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좀 뭔가 복잡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홀전자수랑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질소는 그냥 줬네, 그지? 그리고 V부터 Z까지가 5개가 나와 있어요. 자, 조건을 봅시다. 모든 원자는 뭐 바닥 상태겠죠, 그죠? 바닥 상태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자, 요거 볼게. 자, 전자가 들어있는 pOrbit의 수가 3 이하라고 합니다. 자, 2, 3주기라고 했어.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pOrbit의 수가 3 이하야? 그럼 일단은 3주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3주기에서 pOrbit에 들어가는 전자는 바로 3s를 다 채운 다음에 3pOrbit을 채우는 부분. 그러니까 13족인 알루미늄부터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주기, 3주기에서 여기 나트륨이랑 마그네슘까지는 아직 pOrbit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2p만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알루미늄부터는 여기는 3s에 2개, 3p에 하나가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pOrbital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제 전자가 채워진 pOrbital이 4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가지고 놀아야겠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죠. 이온화 에너지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2주기랑 3주기를 그릴 건데요. 리튬부터 마그네슘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자, 그립시다. 하나, 둘, 리베, 붕, 탄, N, O, F, 네, 나, 마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리튬부터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까지 간 다음에 급격히 감소. 그지? 요게 나트륨이지? 하고 다시 요게 마그네슘, 요게 리튬. 그죠? 자, 요렇게 쭉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뭐 또 그려볼 거냐면 홀 전자수도 한번 나타내 보자. 우리 요거 쓴 김에 다 쓸까? 리베, 몽탄, NO, F, 네. 그죠? 자, 그리고 홀 전자수는 1, 0, 1, 2, 3, 1, 0, 그리고 1, 0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홀 전자수가 2인 친구 볼까? 2인 친구 어딨냐면 얘랑 이거 2개밖에 없네? 자, 그럼 탄소랑 질소, 산소랑 산소 그 중에서 얘네 둘은 지금 Y랑 Z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Y가 더 커? 그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큰 산소가 바로 누구였다? Y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Y는 자 2주기, 3주기 샥 나타내가지고 바로 16족에 Y가 바로 산소가 바로 Y였구나. 그럼 Z는 14족에 탄소가 바로 Z였어 라고 우리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끝났어. 자, V, W, X를 보자. 1이야 1. 자, 1인 애들 중에 자 1인 애들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자, 그 중에 지금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전부 다 누구보다 작냐면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누구보단 작냐면 탄소보단 작아야 돼. 그럼 탄소보다 작은 애들. 자, 탄소를 여기 쫙 그어볼게. 자,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러면은 플루오린은 탈락이죠. 그죠? 탈락이죠.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둘, 3개 요거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 값으로 그냥 분류하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 이온화 에너지 가장 큰 거 누구야? 바로 붕소네요. 자, 요게 바로 누구다? 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W인 얘가 리튬이 W가 되는 것이고 가장 작은 나트륨이 X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쪽에 요거 X 그리고 W도 리튬이고요. 그리고 붕소 13족에 누구? V가 여기 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 그지? 주기율표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살짝 지우면
기억. V와 W는 같은 주기입니까? 자, V와 그리고 W는 같은 주기가 맞네요. 자, Y와 Z는 같은 주기입니까? Y와 Z는 같은 주기 아니에요. 같은 주기죠. 자, X, Z 중에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거 X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그쵸. 지금 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쭉 감소하다가 급격히 확 증가하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급격히 확 증가하죠. 그래서 X가 가장 커요 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3주기인 친구가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3주기 중에서도 가장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설명. 그래서 우리 그래프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한번 살짝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몇 개 그린 거야? 이랬을 때 자, 수헬, 리베봉탄, NO, F, 네, 남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수소는 굉장히 작아요. 자, 헬륨으로 갈 때 이렇게 감소하겠지. 근데 일단 우리 원자 반지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 원자 반지름의 정의.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의 거리야 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지만 실제 정의는 뭐냐면 2분의 핵간거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거의 결합하지 않고 비활성 기체로 존재를 하잖아요. 단원자 분자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측정값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원자 반지름에서는 아무튼 간에 수소만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갈 때 확 증가하죠. 갑자기. 그러다가 어디까지? 플루오린까지는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다시 나트륨 갈 때 또 확 증가.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2주기 전체적인 2주기보다 3주기에 나트륨 제일 큰 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클 거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원자 XZ에 대하여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과 이온의 전하분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XZ는 각각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하나이며 XZ 이온의 전자 배치는 전부 네온과 같다고 합니다. 요거 지금 무엇을 암시하는 거야? 나 지금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자체가 자, 여기를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온이 되었을 때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때 뭐야?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여기서 부풀어 오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비금속이구나. 음이온 잘 되는 애구나. 자, 그러면은 1보다 작은 X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금속 원소구나. 그리고 양이온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이온 반지름 원자가 이온이 될 때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죠? 아무튼 간에 요렇게 요 값을 우리는 보고서는 정확한 요 값 얘네들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얘네 두 개 비금속이고 요거 하나 금속이니까 누구야? X는 바로 나트륨이구나 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자, 이 산소랑 플루오린을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요 Y랑 Z 중에 하나가 산소랑 플루오린일 거야. 근데 얘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의 자료를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이온의 전화 한번 써볼게요. 자, 산소랑 플루오린 봐봐.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는 2-가 되는 애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온의 전화에 절대값 쓰여져 있으니까 얘 2야 2. 얘는 1이죠. 이거 분해. 자, 원자 반지름. 둘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죠? 얘네 지금 서로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에서 얘는 8번이고 얘는 9번입니다. 얘가 더 오른쪽에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크겠다. 산소가.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습니다. 그죠?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사실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막 되게 뚜렷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이제 분모값이 분모가 크면은 분자가 작아서 서로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분모도 얘가 더 크고 그리고 분자도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이 값이 과연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얘랑 서로 완전히 인접해 있죠. 연속하는 원소란 말이야. 그럼 봐봐, 원자 반지름의 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근데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야. 그럼 생각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조금씩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단 말이야. 자, 근데 과연 산소가 플로린보다 2배나 반지름이 클까? 그거는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이 값 자체는 거의 차이가 안 나. 거의 비슷하지만 얘가 조금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분모 자체는 얘가 2배나 크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죠. 얘가 5야. 얘는 4.9 정도 되는 거지. 그죠? 대충 한 4.5라고 할까 그럼? 자, 아무튼 간에 큰 차이가 없어.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분모 자체가 얘가 2배만큼 크다 보니까 얘는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되면 모의고사 또는 우리 수능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정도는 바로 원자 반지름 자체 막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놓고서는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 값이 플로린이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원자 반지름은 더 크겠네. 큰 얘가 플로린이고 작은 얘가 산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주기, 3주기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자, 나트륨은 여기, X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플로린, 자, Y는 여기 있고 산소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Z로 써야겠죠. 문제를 풀려면. 자, X는 나트륨인이 맞는 설명. 자, 원자과 전자수는 자, 얘랑 비교하십시오. 자, 원자과 전자수 당연히 Y가 더 크죠. 그죠? 얘가 7개이고 얘가 8개이기 때문에 8개가 아니라 6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이온의 전화분의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나트륨이니까 얘는 플러스 1 되겠죠? 나트륨이니까. Y 같은 경우는 얘는 플로린 마이너스야. 그럼 얘도 1 되겠다. 그지? 자, 이랬을 때 나트륨이랑 플로린이랑 비교해봐. 원자 반지름. 자, 어때? 얘는 3주기니까 얘는 2주기죠? 급격하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감소해서 플로린까지 갔다가 나트륨 갔을 때 어때요?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죠? 요게 나트륨이야. 아무튼 간에 얘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지?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플로린보다. 따라서 요 값 자체는 나트륨이 더 클 거야, X가 더 클 거야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되는구나 할 수 있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 원래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전부 다 문항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나눠준 필기 있죠. 자,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하나하나 상기시키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은 경우의 수를 좀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그 문항을 금방 파악해서 빨리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바로 점수로 변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노력만큼이나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선생님이 시간이 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좀 여기 모의고사랑 대수능 문제를 좀 담았거든요. 이 부분 문제까지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